이런 식으로 다른 포트로 요청을 하면 예, 지금 뭐 안 되죠. 예, 네이버 미안해요. 네, 이게 엄한 데다 요청한 거예요. 네이버 서버까지 가긴 갔는데 거기서 뭔가 1, 2, 3, 4번 포트는 뭐 하는 일이 없는데 없는 포트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엄한 데 찾아간 거예요. 건물 상가에서 그 내가 찾아갈 곳은 거기 어디 뭐 3동 205호인데 딴 데 찾아간 거죠. 근데 거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방금 전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HTTPS 또 포트 번호가 있어요. 얘가 이제 포트 번호가 44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속되어 있는 게 있어요. FTP 같은 경우가 이게 몇 번이었죠? 20번, 20번과 21번 이렇게 있고요. 시큐어 셀이 23번 이렇게 있고요. 텔넷이 얘가 몇 번이었죠? 텔넷이 시큐어 셀이 22번. 시큐어 셀이 22번이고 텔넷이 23번. 뭐 이런 식으로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포트 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 서버, 우리가 이 포트 번호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 서버 있죠. 그 서버 컴퓨터에 그 이 해당 포트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돼서 그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지금 어려웠던 말들의 그 각각 개념들이 뭔지 조금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했었고 오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서버 클라이언트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대충 알고 있으면 방금 전에 제가 했었던 얘기는 다 그 개념들만 섞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 프로토콜이라는 건 조금 이제 범위를 넓게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TCP/IP 프로토콜 뭐 요쪽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컴퓨터 이쪽에서 프로토콜이라고 말하면 보통 걔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TCP 쪽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괜히 막 무슨 뭐 OSI 7레이어 뭐 어쩌고 뭐 이게 엄한 것들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프로토콜 통신교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벌써 거의 1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네.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인터넷하고 인트라넷. 요거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자, 인터넷은 우리 얘기했던 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전 세계의 네트워크. 네. 하여튼 그냥 연결된 거. 그냥 통으로 연결된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뭔가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웹 서비스를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쳐갖고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그게 이제 인터넷이고요. 인트라넷은 그 저거예요. 그 이제 어떤 회사나 방송 시간이요. 제가 나름 이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1시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인트라넷은 그 어떤 회사나 대학교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 왜 그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포털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어드민. 네, 그렇습니다. 8시부터 시작해요. 네. 근데 K369님은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저는 8시에 시작해서 이제 웬만하면 9시 쪽으로 끝내고 있는데 오늘 한 10분 정도 오버할 것 같네요. 자, 인트라넷.
이제 내부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일단 필요는 뭐냐면 예를 들어 대학교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할 때 그거 아무나 막 들어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선 접근 못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운영 시스템 같은 거, 뭐 어드민.점 뭐 네이버닷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뭐 네이버에서 일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어드민.점 네이버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 369-369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어떤 운영 시스템 같은 거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겠죠. 접근하면 안 되길 바라겠죠. 그래서 외부에선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그 조직 내에서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네트워크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 이런 어떤 내부 네트워크들은 우리가 보통 인트라넷이라고 이제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이 이게 사실 얘기가 조금 긴데 원래는 좀 길게 생각했었던 건데 사실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주요 얘기는 얘네거든요. 예, 얘네라서 얘는 곁다리라서 그냥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선 네트워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뭐 이런 거 다 네트워크 쪽인데 그런 거 중에 이제 우리가 근거리 무선 통신에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이 개념들이 있는데 좀 잘 구분해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블루투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칸이 모자르니까 블루투스하고 무슨 뭐 NFC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 NFC라는 용어는 아마 전혀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건데 그 이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아시면 아 그거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RFID 얘도 어디에 쓰는지 말하면 이제 아실 거고 비콘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가 제일 유명하죠 일단 블루투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우리가 무선 뭐 이어폰, 무선 마우스 뭐 이런 거에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거리가 아주 길지도 않고 아주 짧지도 않고 적당해요. 한 10m 정도? 10m 정도 거리 안에서 이제 이게 뭔가 연결해서 쓰는 거고 얘는 다른 애들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페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인증 과정인 거예요. 이게 보면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이제 특징이 요거죠. 블루투스가.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무선 이어폰 같은 거 쓰려 그러면 그 이어폰에서 뭔가 전원을 켜요. 전원을 키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연결해서 쓰고자 하는 놈, 그게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거기서 이제 뭔가 무선 블루투스 잡고자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거기 뭐 설정 같은 화면에서 보면 그 목록에 뜨는 거죠. 그리고 걔를 선택해서 연결하면 이제 페어링 중 마음서 이렇게 좀 잠시 시간 지났다가 이제 잡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뭐 어떤 음악 파일을 주고받던 뭐 어떤 이렇게 이제 뭔가 연결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를 어떤 두 개의 기계를 연결해 갖고 쓰는 경우들은 대부분 블루투스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NFC는 뭐냐면 이게 뭐의 약자면 니어 필드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못 외우겠어요. 커뮤니케이션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네 약자예요. 요거는 이제 한 10cm 정도 10cm 정도 아주 근거리.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떤 인증 과정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한쪽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전기가 들어와야 돼. 근데 NFC는 한쪽이 전기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교통카드 같은 거 있죠. 교통카드 같은 거는 보면 우리가 카드에 칩 같은 게 들어있고 그거를 그 카드 수신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면 가까이 대면 삑 하고 이제 뭔가 인증이 처리되고 하잖아요. 그런 때 쓰는 게 이제 이 NFC. 교통카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RFID는 요게 이제 라디오
그냥 복사에다 써야겠다. 제가 이게 그냥 치는 것처럼 흉내내려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라디오 프리퀀시가 이게 이제 우리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같은 이게 전파죠. 전파를 이용해서 뭔가 넓은 범위까지 되게 많은 애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뭔가 아이디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존재 여부를 감식하는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마트 같은 데 있죠, 마트. 마트에서 태그 달린 상품들. 여기서 말하는 이 태그라는 게 우리 왜 옷가게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제할 때 되면 뭔가 이렇게 무슨 호치케스 같은 걸로 딱 빼가지고 이게 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런 여기서 말하는 태그예요. 그래갖고 네, RFID는 이 말 자체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트에서 쓰는 그거는 자주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예를 들어 누군가가 들고 나가. 그러면 막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도난 뭐 해갖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얘는 RFID는 대충 어떤 경우냐면 뭔가가 이제 안에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걸 내가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 안에 상품들이 막 있어. 얘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얘가 어딘가로 뭐 예를 들면 이동하고 있냐, 아니면 밖으로 나갔냐, 아니면 뭔가 태그가 빠져갖고 구매가 완료됐냐,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쓰는 거고요. 사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제일 스타는 요즘 제일 핫한 애는 예, 제일 핫한 애는 비콘이죠, 비콘. 이게 이제 비콘이 이제 예를 들면 영어로 이거죠, 맞나? 네, 맞아요. 이제 얘가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애인데 얘는 사실 뭐냐면 블루투스랑 비슷한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가 막 계속 뭔가 기술이 이렇게 바뀌면서 1.0 나왔다가 2.0 나왔다가 막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블루투스 4.0 나오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좀 뭐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이게 뭔가 좀 바꿨나 아마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가 이제 블루투스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한 10m 내면 뭐 근거리 안에서 통신하는 거. 근데 이제 비콘이 이제 블루투스랑은 좀 다르게 쓰인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인증 과정 거치고 뭐 이런 게 일단 아니에요. 이거 제가 좀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는데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디다가 쓰냐면 얘가 요즘 왜 핫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건물 안에서 뭔가 이렇게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 있으면 GPS로 내 위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지도에서 현재 위치가 표시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건물 안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건물 안에서 위치 파악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비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비콘 어떤 기계가 그 단말기가 어떤 건물 안에서 곳곳에 막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그 비콘과 이게 그 비콘 단말기와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스마트폰이죠 보통은 그런 걸 들고 딱 그 건물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서 내가 막 이동을 하고 있으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비콘 단말기하고 계속 통신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막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려면 사실 이제 보통은 뭔가 앱을 깔아야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마트다. 그러면은 이제 이마트가 비콘 시스템을 딱 구축을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마트에서 그걸 할 거예요. 자, 이마트 앱을 까시면 뭐가 되고요. 막 무슨 정보도 막 드리고요. 뭐 이마트 안에서 이렇게 현재 위치 같은 거 파악도 되고요. 원하시는 상품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려드려요.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앱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죠. 그런 이제 뭐 통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앱을 만들어서 설치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 앱만 깔면 어떤 건물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상품 검색했을 때 어떤 매장에 있어갖고 거기까지 뭐 경로 같은 거를 알려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지나갈 때 내가 관심이 있을 법한 어떤 정보를 막 이렇게 그냥 알아서 주고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비콘이 꽤 핫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각각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게 컴퓨터로 뭔가 이렇게 웹서핑을 할 때 도대체가 그 과정이 이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각각 하나하나 떼갖고 이제 그 개념들을 이렇게 IP, 포트, DNS,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좀 이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해놨던 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일단 할게요. 자, 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기 쪽에 VOD 그 이제 목록, 그러니까 이 해당 다시 보기에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칸이 좁으니까 네, 이렇게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컴퓨터로 이제 웹서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뭐가 동작하는 거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죠.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는 뺐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에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 걔네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실행을 했어요. 인터넷 하려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클라이언트가 실행된 상황이죠. 내 컴퓨터에서. 그리고 이제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 아까 전에 계속 제가 했던 거 있죠? 따따따.naver.com 주소창 치는 거. 다들 개발자시냐고요? 아니죠. 저희 미니어 디자이너님 계시고요. 예, 사실 지금 저는 개발자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좀 가끔 보면 개발자 분들만 많이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주소창에 이제 주소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즐겨찾기 된 거 항목, 내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 되는 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선택해서 이제 뭐 갈 수 있겠죠? 그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미 웹페이지가 기본으로 떴는데 거기서 어떤 링크를 클릭하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건 어떤 다른 페이지를 나는 보겠다라고 이제 요청하는 건데 그때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주소를 입력할 때도 입력된 주소가 그 도메인 네임으로 이렇게 이제 주소가 입력이 됐을 거고 즐겨찾기가 된 거나 아니면 웹페이지의 링크나 다 보면 도메인 네임으로 돼 있어요. 이게 URL 주소. 우리가 보통 말하는 URL 주소, 뭐, 따따따.naver.com/page/1 뭐 이런 식으로. 그 URL 주소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URL 주소를 이제 브라우저가 입력을 받은 거죠. 그런 인터넷 주소를 브라우저가 입력을 받았다. 인 거죠.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입장에서 도메인 네임만 URL 주소인데 URL 주소에서 알 수 있는 게 그 앞부분에 있는 도메인 네임인 거죠. 따따따.naver.com.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IP를 찾아야 된다고 했었죠. 실제 주소는 IP 주소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DNS 서버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DNS 서버 주소는 IP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P를 내가 부여를 받을 때 DNS 서버 주소도 그냥 IP 자체로 그냥 숫자로 된 놈으로 이렇게 딱 같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주소가 어디야? 라고 이제 IP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갖고 알아내요. DNS 서버가 알려주니까. 그러면 이제 웹브라우저가 그 IP 받았잖아요. 이제 그 IP에 해당하는 서버, 그러니까 이제 IP 받았으니까 그 주소로 이제 보내는 거죠. 사실 요것도 이 보내서 거기 서버가 받는 과정도 되게 이제 뭐 그 사이에도 뭐가 많아요. 뭐 게이트웨이라는 놈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라우터라는 개념이 있고요. 뭐 하여튼 거기도 정신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 찾아가 그 IP 주소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보낼 때 HTTP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HTTP 요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콜이라고 했어요. 이 프로토콜이라는 건 그 통신 규약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편지를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 겉봉투에 그 주소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편지를 보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답장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그 답장 써주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쓸지는 내가 편지에다 내용을 써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당신 이름이 뭔가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떤 뭐 요구할 거를 어쨌든 편지 내용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주소는 어디다 쓰고 편지 내용은 어디다 쓰고 뭐 이런 어떤 규칙 아무데나 막 쓰면은 받는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들을 정해놓은 게 일단 HTTP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제 요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어찌 그 IP를 통해서 이제 서버가 이제 찾아 적고, 그래서 이제 HTTP면 당연히 80번 포트겠죠. 그 포트 번호로 찾아가서 그 이제 서버 안에서 이제 뭔가 받은 거죠.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그 네이버라고 친다면 그 네이버의 그 서버 개발, 그러니까 웹 서비스 개발자가 이제 막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HTML 문서가 만들어져 갖고 그 만들어진 문서를 다시 이제 이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아까 전에 우리 주소 쳤던 그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줘요. 응답을 해주죠. 그럼 다시 막 돌아와요. 그 문서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 웹 브라우저는 서버가 응답해준 HTML 문서를 해석을 해서 화면에 이쁘게 보여준다. 예, 요 얘기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 얘기. 예, 그래서 요거만 이해하고 있어도 대충 일반인 기준에서 예, 어떤 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일할 때도 그렇고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실 네트워크 상식 그 지금 얘기를 시작할 때는 좀 두려웠어요. 이게 워낙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얘기라 뭐 실제로 되게 재미가 없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채팅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있으셔서 그래도 뭔가 좀 할만 나네요. 이게 전까지는 사실 확실히 누군가 이렇게 뭘 물어봐 주질 않으니까 되게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36936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들어서 이렇게 알 것 같으면 이 분야가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수한 이렇게 사람들만의 어떤 업무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이제 세부적인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직접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지금 이제 방송을 할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자 했던 얘기들을 싹 했다 싶으면 주제들에 대해서 싹 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HTML로 돌아갈 건데 이제 직접 이제 HTML 짜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거 짜볼까요?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짜볼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